안녕하세요. 전 쓰레기 같은 전 남편 덕분에 성공한 사업가가 된 40대 돌싱녀입니다. 이혼을 한 지도 시간이 꽤 흘렀고, 그래서 그런지 잊고 지낸 시간이 많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해서 마시다 이 커피 때문에 울고 웃었던 결혼 생활이 문득 떠올라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전 신입사원이었고 남편은 팀장님, 나이 차이는 9살이나 났었죠. 그때 제 나이가 26살, 그야말로 꽃같은 나이였는데 제가 미쳤었죠. 이상형도 아닌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땐 눈에 콩깍지 단단히 낀 것인지 글쎄 이빨에 고춧가루 낀 모습도 멋있어 보였으니 말 다 했죠 뭐. 전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 엄마가 절 혼자 키워주셨는데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때론 연인 같고 때론 아빠 같은 남편이 좋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참 많이 의지했어요. 가끔 어쩔 수 없이 세대 차이가 느껴지긴 했지만 그 정도는 사랑으로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건 다른 곳에서 생겨났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요. 3년 연애하고 결혼을 한 저희 부부는 남편의 나이가 있으니 임신을 서둘렀고 예상보다 빨리 임신에 성공했어요. 문제는 그만큼 쉽게 유산도 되더군요. 1년 동안 2번, 한 번은 계륵 유산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어 검진날 병원에 가서야 알았고 2번째는 임태기 2주를 확인하고 달려간 산부인과에서 자궁의 임신이란 말을 들었죠. 전 겁이 났어요. 습관 유산으로 이어질까 봐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회사 그만두는 건 어때? 응? 회사를? 그래,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충분히 좀 쉬면서 몸 관리도 해. 아무래도 회사 다니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여러모로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때? 아무리 그래도 첫 회사이기도 하고 사실 아기 낳으면 회사 생활 다시 하기 힘들 텐데 아무래도 이대로 그만두긴 좀 아쉽기도 해. 그리고 아기 태어나기 전에 돈도 같이 벌어두면 좋잖아. 돈 걱정은 말고 내가 있는데 돈 걱정을 왜 해? 그리고 아기 낳고도 회사 다시 다니면 되지. 우리 엄마도 있고 장모님도 계시잖아. 일단 임신부터 생각하자. 이러다 또 잘못되면 당신 몸에 큰 문제 생길까봐 걱정되어서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하도록 할게. 결국 전 남편의 권유대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한동안은 좋았어요.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쉬게 되니 이유가 어찌 되었든 좋긴 하더군요. 하지만 몸이 편해진 대신 정신이 힘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생활비를 주는 대신 저에게 맘 편히 쓰라며 체크카드를 주었는데 그게 화근이었죠. 처음엔 10만 원, 그 다음엔 5만 원. 그렇게 시작된 연락은 어느새 카드를 긁을 때마다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택시 탔어? 방금 문자 왔던데? 오늘 엄마 집에 간다고 했었잖아. 엄마가 반찬 챙겨줬는데 너무 무거워서 택시 탔어.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 꽤 되는 거 알잖아. 그 무거운 걸 들고 갈 자신이 없었어. 그렇다고 기껏 싸주는 음식 버스 못 탄다고 두고 올 수도 없고. 왜? 아까워? 아니, 생전 택시 안 타는 사람이 택시 탔다고 문자가 오니까 무슨 일인가 해서 연락했지. 생전 택시 안 타는 사람은 개뿔? 여보, 나도 택시 편한 거 잘 알고 택시 참 좋아라 했어.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눈치를 주는데 어떻게 택시를 타고 다녀? 눈치를 주긴 눈치 보지 말라니까. 편하게 써, 편하게. 난 그냥 혹시나 카드 분실한 건 아닌가 해서 연락해봤어. 여보, 진짜 눈치 주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써. 눈치란 뜻을 모르는 것인지 남편은 눈치 보지 말라면서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벌어 내가 쓰는 자유로운 소비 생활을 하던 예전과는 달리 남편 돈으로 하는 생활은 생각보다 더 힘들더군요. 이렇게 눈치가 보이다 보니
친구 한 명 만나는 것도 참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쓰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또 전화가 올 테니까요. 무슨 연유로 쓰게 됐는지 설명을 하면 그만이지만, 그 설명하는 것도 어느 순간 싫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과 만남을 피하던 어느 날, 제일 친한 친구가 집 근처라며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 바로 코앞이라는데 그것마저 거절하기가 좀 그렇더군요. 거기에다 남편의 눈치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던 터라 이참에 수다나 떨며 스트레스나 풀고 오자 싶었어요. 그렇게 친구를 만났고 친구는 제 얼굴이 안 됐다며 몸보신을 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장어집에 왜 소고기까지 파는 것인지 친구는 장어의 소고기에 닥치는 대로 시켰고 계산할 때 보니 10만 원을 훌쩍 넘겼더라고요. 처녀 때라면 친구가 사준다고 했어도 더치페이를 했겠지만 지금은 계산대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제가 얼마나 비참하던지.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친구가 커피는 저보고 사라고 하더라고요. 전 알겠다며 친구와 커피집으로 향했고 친구는 일부러 브랜드도 없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절 이끌더라고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제 상황을 다 알아채주고 이해해주는 친구의 배려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한 잔에 1,800원, 아직도 기억합니다. 두 잔에서 3,600원. 정확히 3,600원을 결제하고 10초도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일은 안 하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지 빨라도 그렇게 빠를 수가 없었어요. 여보세요? 당신 오늘 외출한다는 말 없었잖아. 누구 만났어? 커피 마시는 것 같던데. 혜정이 만났어. 나랑 제일 친한 친구. 혜정이가 내 얼굴이 안 좋다고 비싼 점심 사줘서 내가 커피 한 잔 사줬어. 그것도 안 돼? 아니, 난 오늘 나간다는 말 없었는데 갑자기 승인 문자가 오니까 혹시나 해서. 그래, 좋은 시간 보내다 들어가. 그놈의 혹시나 해서. 정말 혹시나의 히읗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지경이었어요. 전 그날 결국 폭발을 해버렸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분노의 랩을 쏟아냈어요. 나왔어. 오늘 재미있게 놀다 왔어? 재미? 재미? 당신 같으면 재미가 있었겠어? 아니, 재미는 있었지. 정확히 내가 커피값을 결제하고 당신이 전화 오기 전까진 말이야. 당신은 일도 안 해? 아니, 회사에 가서 하루 종일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어? 어떻게 매번 그렇게 전화를 하냐고. 그러면서 뭐?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쓰라고? 당신 같으면 그렇게 눈치를 주는데 어떻게 눈치를 안 봐? 내가 오늘 혜정이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혜정이가 오늘 나 얼굴 안 좋다고 밥값만 10만 원 훌쩍 넘는 돈을 썼어. 같이 내잔 말 한마디 못하고 계산대 뒤 멀찍이 서 있는 내 기분이 어땠는 줄 알아? 그리고 나서 혜정이가 커피는 나보고 사라고 해서 커피집 갔는데 바로 코앞에 있던 스타땡땡은 쳐다도 안 보고 저렴한 커피집에 날 데리고 가더라. 혜정이가 왜 그랬겠어? 난 당신이 이런다고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혜정이가 왜 그랬겠냐고. 여보, 진정 좀 해. 난 그런 뜻이 정말 아니고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던 거야. 그놈의 혹시나. 혹시나 타령 좀 그만해.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카드가 분실될까봐 그렇게 걱정이면 차라리 나한테 현금을 줘. 그럼 내가 딱 쓸 만큼만 들고 다닐 테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나 이렇게 감시하고 돈으로 치사하게 굴려고 결혼하자고 했어? 이딴 식으로 눈치 주려고 회사까지 그만두라고 했냔 말이야. 전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서러웠어요. 그간의 서러움이 폭발하고 나니 쉽게 진정이 되지 않더군요. 얼마나 울었는지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고 사정사정을 하는 모습에 가까스로 그쳤을 땐 목이 다 쉬어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진짜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난 정말 혹시나. 아니, 그게 사실은 갑자기 외벌이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불안했나 봐. 미안해.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냥
앞으로는 당신 통장으로 생활비 보내줄게. 그럼 됐지? 그래서 얼마나 보내줄 건데? 넉넉하게 보내줄 테니까 생활비 걱정하지 말고 써. 그리고 다음에 혜정씨 만나면 당신도 거하게 한턱 내. 그럼 됐지? 이제 그만 울고 화도 좀 풀자. 응? 이러다 몸 상하겠어. 또 나한테 그런 걸로 눈치 주기만 해봐. 그땐 진짜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임신이고 뭐고 당장 취업해 볼 테니까. 알겠어? 응, 알겠어.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날 이후 남편은 약속한 대로 생활비를 제 통장으로 입금해 주기 시작했어요. 금액은 넉넉했냐고요? 아니요. 겨우 생활만 가능한 금액이더군요. 그치만 전 그조차도 좋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남편의 눈치 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게 어디냐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어떨지 몰라도 제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한동안은 살만했어요. 한동안은요. 평화는 그리 길게 가지 않았고 남편은 더욱 치사해져 갔습니다. 그런 남자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사람이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니 마음이 확 상해버리더군요. 생활비에 자유를 준 남편은 친정과 시댁에 차별을 두기 시작했고 그 차별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친정보다 시댁에 용돈을 더 많이 주는 것까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장모님보다 자기 집에 도움을 더 주고 싶은 걸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어쩌다 한 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달 드리는 용돈 부담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 많지 않은 돈도 어느 순간부터 드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통장을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 습관 같은 사람이었는데 가끔 저에게 통장 정리를 맡기곤 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죠. 너무 섭섭한 마음에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따져봤자 또 몇 달 주다 말 거 입만 아프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명절에 시댁엔 두둑한 봉투에 한우 선물 세트를 드리면서 저희 집엔 회사에서 계약직 사원들에게 주고 남은 스팸 선물 세트 2박스를 주는데 속된 말로 제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제가 같은 회사에 다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스팸 선물 세트를 챙겨온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남는 걸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아도 상관없는 것인지 그딴 것들은 알 필요도 없었어요. 전자가 되었든 후자가 되었든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친정에서 어떻게 지내다 집으로 돌아온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더군요. 그저 엄마에게 티내지 않으려 죽을 힘을 다해 표정 관리하는데 온 신경이 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잘 쉬고 와서 또 왜 그래? 왜 그래? 정말 몰라서 물어? 스팸 선물 세트가 뭐야, 스팸 선물 세트가. 사람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심지어 그거 회사 계약직 사원들 주고 남은 거잖아. 그게 뭐 어때서? 선물 세트 좋잖아. 장모님 반찬하기 귀찮을 때 간편하게 구워두시면 되고 얼마나 좋아? 거기다 2박스나 가져다 드렸다고 1년은 드실 수 있겠네. 뭐? 그렇게 좋으면 당신 집에 스팸 드리고 우리 집에 한우 선물 세트 드리지 그랬어. 우리 엄마도 한우 좋아해. 혼자서 3인분도 충분히 드신다고. 당신 요즘 우리 엄마한테 용돈 안 드리는 것도 진작 알았는데 그냥 넘어갔어. 100번 양보해서 매달 드리는 장모님 용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데 1년에 2번뿐인 명절에 꼭 이렇게까지 차이나게 해야 하는 거야? 차별도 정도껏 해야지. 이건 해도 해도 너무 심하잖아. 심한 건 당신 아니야? 내가 아예 안 챙긴 것도 아니고 드리긴 했잖아. 그리고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왜 우리 집에 스팸 선물 세트를 드리냐? 내가 미쳤어?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내 돈으로 내가 우리 집에 더 좋은 선물 사준다는데 그게 당신이 이러고 따질 일이야? 와, 당신 진짜 말 한번 뻔뻔하게 잘한다. 이러려고 나보고 회사 그만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려고?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회사 계속 다녔을 거야. 아니,
애초에 당신이랑 결혼하지도 않았어. 나야말로 당신이 남편 등골이나 쭉쭉 빼먹는 여자인 줄 진작 알았으면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 안 했어. 이거 왜 이래? 지금 말 다 했어? 등골이나 쭉쭉 빼먹는 여자? 참, 내가 기가 막혀서. 남들이 들으면 쭉쭉 빼먹을 등골이나 준 줄 알겠어. 당신이 준 생활비론 관리비 내고 이것저것 요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그 코딱지만큼 남은 돈으로 먹을거리 해내는 게 쉬운 줄 알아? 그 코딱지만한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어디서 돈 타령이야? 하여튼 내 돈으로 내가 어느 집에 얼마만큼 해주는 것까지 상관하지 마. 알겠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말이야. 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가지가지 한다.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남편을 보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어쩌다 내 남편이 저렇게 변한 것일까? 아니, 애초에 저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급속도로 사이가 멀어졌고 대화도 사라졌죠. 남편의 행동도 치사하고 서러운데 시모도 절 가만두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일러바치기라도 했는지 명절이 지난 후부터 시모는 연락도 없이 저희 집을 불쑥 찾아오는 일이 잦아지더군요. 처음엔 벨이라도 누르시더니 어느 순간부턴 제 집인 양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들어오시는데 막을 방도가 없었어요. 개념도 예의도 없이 밀고 들어오신 어머님이 하시는 일은 늘 같았어요. 어휴, 살림은 제대로 살고 있는 거는 맞니? 이 반찬은 오늘 새로 한 거 맞아? 그날 먹을 양만큼만 만들고 밥상에 같은 반찬 올리는 일은 없도록 해라. 혹시나 남으면 버리지 말고 네가 꼭 다 먹으렴. 음식 버리면 벌 받는다. 화장실 청소는 깨끗하게 했지? 다 하고 꼭 마른 수건으로 다 닦는 거 잊지 말고. 혹시나 우리 아들 넘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알겠니? 보시면 아시잖아요. 늘 어머님이 바라시는 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늘 같은 말씀 지겹지도 않으세요? 지겹기는 매번 말해야 네가 잊지 않지. 머리에 잘 새기라고 하는 말이야. 아참, 그리고 생활비는 낭비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사. 너 혹시 친정에 돈 같은 거 주는 건 아니지? 네 주머니에 있다고 네 돈이 아니란 걸 늘 기억하고 행동하렴. 너도 회사 생활 해봤으니 알 거 아니니?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드니? 우리 아들은 네 생활비 주느라 밤낮 없이 일하는데 넌 집에서 놀면서 돈이나 펑펑 쓰고 그 팔자 참 부럽구나 부러워. 임신한다고 회사까지 그만뒀으면 무슨 소식이라도 있어야지. 임신도 못해 돈을 벌기는커녕 집구석에서 놀고 먹어. 우리 아들만 고생이구나. 그놈의 돈 버는 아들 유세. 정말 말로도 목을 조여올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신은 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회사에 다닐 땐 임신이라도 됐었는데 퇴사 이후엔 임신이 된 적조차 없었으니까요. 거기에다 남편과의 사이도 좋지 않으니 임신에 대한 의지마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참고 또 참던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몰래 가지고 있던 비상금을 쓰기로 했어요. 퇴직금과 그간 모은 돈을 적금으로 묶어뒀었는데 그걸 깨기로 한 것이었죠.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깟 이자 좀 받겠다고 더 참았다간 명줄을 다 깎아먹을 판이었으니 더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전 적금을 깨고 바로 가정용 미싱을 구매했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해본 결과 처녀 때부터 재봉틀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잘했던 터라 뭘 만들어 팔자는 결론이 난 것이었죠. 처녀 때부터 쓰던 낡은 재봉틀을 처분하고 새로운 재봉틀을 사 집으로 돌아온 날 새로 태어난 기분마저 들더군요. 재봉틀 하나 샀을 뿐인데 이미 다 해낸 기분이 들어서 자신감이 생겨났어요.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무시하며 콧방귀를 끼어댔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깟 재봉틀로 뭘 할 수 있다고. 괜한 돈 낭비하지 말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거나 사 먹어. 그게 남는 거야. 아, 내 일에 관심 좀 꺼줘. 그리고 이왕 대화한 김에 한 가지만 부탁할게. 어머님께 당신이 우리 집에 좀 적당히 오라고 해줘. 나도 집에서 마냥 노는 거보단 뭐라도 하는 게 당신한테 더 좋지 않아? 혹시 알아?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버는 날이 올지. 당신이 좋아하는 혹시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 힘겹게 마음먹은 사람 괜히 마음 들쑤시지 마시고 집에 좀 적당히 오시라고 해. 한동안 아예 안 오시면 좋고. 부탁할게. 아주 큰일 하신다, 큰일 하셔. 그래도 한 집안의 며느리라는 여자가 집에 시어머니도 못 오게 하면서까지 일한다고 이 난리를 피우고 말이야. 얼마나 큰 돈 벌지 두고 볼게. 그나마 그 기계값이라도 건지면 다행이라고 본다마는. 여러분은 그 욕을 아시나요? 그 손가락 욕이요.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남편이 저딴 말을 짓거릴 때마다 뒤통수에 대고 그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남편은 재차 콧방귀를 뀌어댔지만 시모에게 말은 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시모는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찾아오지 않는 대신 전화가 자주 오기 시작했지만 그쯤이야 견딜만 했죠. 그렇게 전 밤낮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죠.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만족할 만한 상품을 만들어낸 저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 주문이 들어온 날 혼자 숨죽여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 만에 벌어보는 돈인지 정말 첫 월급 탔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첫 달 12만 원에서 시작한 제 매출은 8개월 차에 남편의 월급을 뛰어넘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고 재봉틀을 밟지 않을 땐 무조건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가 운 좋게도 빠르게 나타나 주었습니다. 단골도 늘어나고 신규 회원 유입도 많아지니 그만큼 주문량도 늘어갔습니다. 그 덕분에 1년이 넘어가던 때에 전 적당한 사무실을 얻고 직원도 생기게 되었어요. 사업이 번창하는 대신 남편과는 더욱 멀어져만 갔고 시모의 폭언은 점점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분명 음성통화인데 왜 영상통화를 한 것 같은 느낌인지 시모와 전화통화를 하고 나면 시모의 잔뜩 구겨진 얼굴이 그려서 기분이 몇 배는 더 나쁘더군요. 넌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니길래 연락도 안 받니? 저도 요즘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일이 좀 바빠져서 전화 못 받았어요. 참나, 누가 들으면 아주 큰 사업이라도 하는 줄 알겠다. 유세도 그런 유세가 또 없구나. 집구석에서 재봉틀질이나 해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 난리야? 그리고 일하면 시애미 전화 받지 말란 법이라도 있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게야? 넌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워서 시집으로 온 게야? 이따위로 굴 거면 당장 그거 때려치우거라. 어머님, 당장 때려치우면 저희 집 생활이 안 돼요. 어머님 잘난 아들이 생활비조차도 안 준 지 오래됐거든요. 남편은 제가 재봉틀을 사고 난 뒤부터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하더니 그마저도 주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전 더럽게 치사해서 별말 하지 않고 있었어요. 득달같이 화를 내던 시모도 제 말을 듣고선 어버버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네가 얼마나 돈을 펑펑 썼으면 내 아들이 생활비까지 끊었겠어? 이래서 집안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했거늘 남편을 잘 보필하기를 하나 그렇다고 능력이 좋긴 하나 남들 다 낳는 애도 못 낳고 누굴 탓하겠니? 너 같은 것도 며느리라고 모시고 사는 내가 등신이지. 아이고 속 터져. 끊어라. 네 목소리 계속 듣고 있다간 화병으로 쓰러질 것 같으니. 누가 하고 싶은 말을 누가 하는 것인지.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정말 이젠 이혼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능력 없고 남편을 사랑하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혼자 살아갈 능력도 되고 무엇보다 남편을 이제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아니, 사랑하지 않는 걸 넘어 남편의 꼴도 보기 싫은 지경이었어요. 전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심각한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줄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늦는다고 문자가 왔고 전 지난날보다 매출이 2배가량 늘어 기분이 좋았던 터라 그간 미뤄왔던 데이트 약속을 잡았어요. 바로 친정엄마와의 데이트요. 오랜만에 엄마와 만나 쇼핑을 하고 고급 한정식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엄마와 함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시선을 사로잡은 여자가 있었어요. 나이는 많아봤자 2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몸에 걸치고 손에 든 것만 해도 차 한 대 값은 좋게 넘어 보이는데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가더군요. 언뜻 드는 생각에 집에 돈이 많은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와 전 제대로 잘 대접받은 기분이 드는 저녁을 먹고 가게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오랜만에 딸과 한 데이트가 좋으셨는지 소녀처럼 신나셨더라고요. 딸, 엄마 오늘 진짜 기분 좋아. 딸이랑 이렇게 쇼핑도 하고 이런 곳에서 밥도 먹고. 그래? 앞으로는 이런 데이트 자주 하자. 엄마가 이렇게 신나하니까 나도 스트레스 풀리고 좋아. 자주는 말고 가끔 해, 가끔. 우리 딸 힘들게 돈 벌어서 엄마한테 다 쓸 일 있니?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만 데이트해. 아유, 엄마. 딸 이제 돈 잘 벌어서 이 정도는 하고 살아도 돼. 평소에 일만 하느라 돈 쓸 시간도 없는데 이런 데라도 쓰고 살아야 또 열심히 돈 벌 에너지가 생기죠. 그러니까 엄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시간이나 내주세요. 딸이랑 데이트할 시간. 그렇게 하하호호 엄마와 완벽한 데이트였는데 그 완벽을 산산이 조각내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조금 전 입구에서 봤던 그 명품을 휘감은 여자. 그 여자도 식사를 마쳤는지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는데 글쎄 그 여자가 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엄마도 걸음을 멈추고 저에게 사돈들이 아니냐며 물어오더군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나타난 남편이 숨 쉬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그 여자 어깨에 팔을 두르는데 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군요. 사연을 들어보면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큰 충격에 휩싸이거나 배신감에 눈물이 난다는데 전 그냥 어이가 없었어요. 40대 아저씨와 20대 아가씨가 다정히 어깨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라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웃기지 않나요? 절 더 어이없게 만들었던 건 그 인간들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그 인간들은 당연히 저와 엄마가 그곳에 있는 걸 꿈에도 몰랐고 말인지 방귀인지 알 수 없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엄마는 우리 새아가가 너무 마음에 드는구나. 아, 새아가라고 불러도 되지? 그럼요, 어머님.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그래, 하여튼 이 엄만 우리 새아가가 너무 좋구나. 어디서 이런 아가씨를 다 만난 게야? 이런 아가씨를 만날 수 있는 녀석이 왜 그런 년이랑 결혼을 해서는 이게 뭐니? 번거롭게 이혼해야 해. 우리 새아가는 이혼하는 너 기다려야 해. 엄마는 너 이혼할 동안 그런 년 계속 보고 살아야 해. 그 잘못된 결혼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어휴, 어찌되었든 넌 빨리 그 빌어먹을 년이랑 빨리 이혼이나 해. 이혼하는 대로 우리 새아가와 서둘러 재혼하고. 어머니, 자꾸 년년 하지 마세요. 우리 다은이 놀랜다고요. 어머,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구나. 놀랬니? 아니에요, 어머님. 오빠한테 들어보니 욕먹을만 하더라고요.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돈 타령만 한다고 하던데. 욕 들어도 싸죠, 어머님. 그렇지? 역시 우리 새아가는 나랑 통하는구나. 그래서 말인데, 새아가 넌 혹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회사는 어떻게 할 거니? 저요? 당연히 그만둬야죠. 뭐? 그만두고 집에서 오빠 내조나 하려고요. 오빠, 내가 내조 잘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집에 생활비도 안 줘도 돼. 우리 아빠가 나 시집 가도 주던 용돈은 계속 준다고 하셨거든. 오빠 월급은 오빠가 알아서 해. 난 아빠가 주는 용돈으로 충분하니까 말이야. 그래? 고마워, 자기야. 역시 내가 여자 하나는 잘 골랐단 말이야. 말해 뭐하니? 세아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구나. 상간녀의 말에 남편 놈과 시부 얼굴에 웃음꽃이 피더군요. 집에 돈 한 푼 들이지 않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제가 아니랬던 거죠. 설마 바람까지 피울 거란 생각조차 못했으니까요. 그것도 저렇게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어떤 면에선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 당시 남편 나이가 40이었는데 겉모습은 50대는 좋게 되어 보이는 노안 중의 노안이었거든요. 그런 남편에게 20대 여자가 꼬이다니. 나만큼이나 눈빛 여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했어요. 제가 여러모로 감탄을 하고 있는 사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엄마는 당장이라도 누구 머리채라도 집어뜯을 기세로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하셨고 전 뜯어 말렸어요. 내 저것들을 그냥... 엄마, 잠시만 기다려봐. 뭘 기다려? 이런 건 현장 급습이 답이라고 이거사. 엄마, 현장 급습을 한다고 돈이 생겨 밥이 생겨? 기다려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지나치게 차분한 저의 모습을 본 엄마는 의아해하시는 것도 잠시 저의 뜻을 따라주셨어요. 그렇게 완벽한 하루뿐 아니라 결혼 생활마저 산산조각난 저는 차분하게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사연에서만 듣던 흥신소, 그 흥신소 능력이 생각보다 더 좋더군요. 작업비를 넉넉하게 들였더니 생각보다 더 빠르게 탈탈 털어주시더라고요. 벌써 끝나셨나요? 길게 따라다닐 필요도 없던데요. 며칠 찍은 사진만으로도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 상간녀 말이에요. 부잣집 아가씨 아니던데요? 부잣집은커녕 고아의 술집 여자입니다. 빚도 엄청나게 많아서 여기저기에서 독촉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좀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남편 같은 남자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고 잠적하는 게 그 여자 수법일 거예요. 이런 조사 한두 번도 아니고 척하면 척이거든요. 술집 여자가 부잣집 아가씨인 양 속이고 나이 많은 남자한테 접근하면 그 다음은 뻔하더라고요. 요즘도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지만 꽃뱀이라고 하죠. 일단 지금까지 조사한 거 다 보내드릴 테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모님. 전화를 끊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꽃뱀이라니, 이 얼마나 통쾌한 단어인가요? 상간녀가 부잣집 아가씨인 줄 알고 입이 귀에 걸리던 그 인간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그야말로 눈물 쏙 빠지게 웃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간녀의 정체에 전 계획보다 빠르게 이혼을 진행했어요. 상간녀 소송도 하지 않기로 했죠. 혹시나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거야말로 말짱 도루묵이 될 테니까요. 전 남편에게 준비한 외도 증거만을 내밀며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거 받아. 이게 뭔데? 준비된 증거물들을 건네니 남편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렇겠죠. 저를 집에서 밥이나 축 내는 밥순이 정도로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걸 건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사진들을 살펴보던 남편은 오히려 잘 됐다는 투로 말을 하더군요. 차라리 잘 됐네.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우리 이혼하자. 당신도 알다시피 나 다른 여자 생겼어. 나 그 여자 사랑해. 그렇겠지. 사진으로 보니까 죽고 못 사는 사랑이던데. 당연히 이혼해줘야지. 정말? 정말 나랑 이렇게 쉽게 이혼해준다고? 그럼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이혼 못한다고 할 줄 알았어? 그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바로 이혼해준다고? 말을 더듬는 꼴을 보니 그럴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하긴 저에게 관심이 정말 하나도 없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만 잘난 줄 아는 남편놈에게 당장이라도 제 수입을 확 까보이며 저 콧대를 확 눌러주고 싶었지만 이혼할 마당에 긁어부스럼 만들 것 없으니 꾹 참고 말했어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뭔데? 이 집 나한테 넘기고 당장 나가. 뭐? 이 집을 달란 말이야? 당신 지금 조용하고 빠르게 이혼하고 싶을 거 아니야. 조사해보니까 이 여자 걸치고 들고 있는 것만 해도 차 한 대 값은 우습게 넘더라? 아주 잘 물었던데? 그런 여자가 당신 같은 유부남 좋다고 할 때 빨리 정리하고 재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집은 너무하잖아.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이 집이 얼만 줄이나 알아? 잘 생각해. 난 당신이 이 집 주지 않으면 있는 힘껏 지저분하게 굴어서 그 여자도 당신도 지긋지긋해서 치를 떨게 만들어줄 자신 있어. 뭐 그러다 보면 회사에 소문도 퍼질 테고. 계산 빠른 당신이라면 이미 타산 나왔을 텐데. 어때? 이 집 정도면 싸게 이혼하는 거 아니야? 이 집만 주면 상간녀 소송도 안 할게. 나도 그 정도 양심은 있어.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알겠다고 하더군요. 집 명의 이전을 하고 이혼을 마무리하던 날, 전 정말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혼한다고 하면 다들 안쓰럽게들 보던데 전 정말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이혼도 하고 집도 가지게 된 저는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저를 버리고 택한 상간녀가 알아서 저의 복수를 다 해줄 테니까요. 전 흥신소를 통해 남편과 상간녀의 뒤를 꾸준히 밟고 있었고, 저의 구세주 상간녀는 전 남편과의 결혼을 요리조리 피하며 전 남편의 재산을 야금야금 축내고 있더군요. 저에게 체크카드 한 장 주고 그렇게 전화질을 해대던 전 남편 놈은 뽀뱀에 홀리긴 단단히 홀렸는지 차까지 사주더군요. 상간녀의 목표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는지 며칠 뒤에 명품 짝퉁 시계를 사주며 프로포즈했고, 남편 놈은 그 시계를 바라보는 눈에서 꿀이 떨어지더군요. 짝퉁인 줄도 모르고 침을 질질 흘리는 꼴이 혼자 보긴 너무 아깝더라고요. 하여튼 짝퉁 시계 프로포즈 받고 완전 정신을 놓아버린 전 남편은 큰 돈을 현금으로 뽑아 상간녀에게 전해줬고, 그것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전 남편에게 큰 돈을 받은 상간녀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지방으로 잠적해버렸고, 전 남편은 그야말로 폐인이 되어버리더군요. 모르긴 몰라도 차에 돈다발까지 갖다 바쳤으니 그 대출금만 해도 어마어마했겠죠? 전 상간녀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경찰에 신고해 숨은 위치를 알려줬어요. 전 남편만 아니라 사기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던 터라 그냥 넘길 순 없었거든요. 아마 징역은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받은 돈은 다 썼을 테고 돈 나올 구멍조차 이제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까만 봉지에 소주를 사들고 가는 폐인 전 남편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전 흥신소와의 인연도 끝이 났습니다. 굳이 제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이렇게 통쾌한 복수했다는 사실에 참 많이 기쁘더군요. 통쾌한 복수만큼 제 사업도 참 통쾌하게 커가고 있었어요. 전 남편이 나락으로 가는 사이 작은 파우치로 시작했던 제 사업은 어느새 의류도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니 어느새 전 공장까지 돌리는 사장님이 되어 있더군요. 워낙 기술이 좋으신 어르신들이 입사해 주신 덕분에 좋은 퀄리티의 의류를 완성할 수 있었고 꾸준히 매출이 상승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전 오래 꿈꿔왔던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절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엄마에게 집을 장만해 드리는 일이요. 정말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하고 꿈만 꿨었는데 이런 날이 오다니 행복하더군요. 전 조금이라도 괜찮은 집을 찾아보려 발품을 팔고 다녔고 그날도 아침 일찍 중개사분을 만나 집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공장으로 출근을 해서 저도 제작을 하고 있던 터라 아침밖에 시간이 되지 않았죠. 중개사분과 인사를 나누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곳에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있더군요. 그 인물은 바로 청소부 옷을 입은 전시모였습니다. 청소 도구들에 둘러싸인 전시모를 보는데 전 꿈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저를 발견한 전시모가 호들갑을 떨며 아는 척을 해오는데 아, 현실이구나 싶더군요. 어머, 얘, 너 여기 웬일이니? 너 여기 사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순간 자신이 청소부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마저 잊은 것인지 호들갑을 떨며 아는 척을 해오던 전시모는 아래 위로 훑는 제 시선에 멋쩍은 듯 묻지도 않은 사연을 줄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어쩌다 보니 이러고 있다. 너랑 이혼하고 만난 여자가 엄청 부잣집 딸인 줄 알았더니 글쎄 사기꾼이었지 뭐니. 부잣집은커녕 고아의 술집에서 굴러먹던 물건이었다고 하더구나. 아이 그것도 모르고 차 사주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돈까지 갖다 줬다지 뭐냐. 그 정신 나간 녀석 누가 경찰에 신고해줘서 운 좋게 그 여자는 잡았는데 잡으면 뭘 하니. 그 많은 돈은 이미 사채업자들한테 다 가져다 주고 한 푼도 없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래. 그러니 어떡하겠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신용불량자 만들 순 없으니 있는 집 팔아서 대출금까지 갚아줬는데 그 아들이란 놈은 사랑 타령이나 하며 일은커녕 술만 먹는 폐인이 됐고 그 충격에 영감은 쓰러져서 병원 신세 지고 있고 그러니 어쩌겠니? 나라도 돈을 벌어야지. 아, 고생이 많으시네요. 굳이 듣고 싶지도 궁금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뭘 그렇게 구구절절 읊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더군요. 기계에 가까운 제 대답과는 달리 중개사분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긴 웬만한 막장 스토리보다 자극적이니 중개사분의 반응도 이해는 됐어요. 한참을 자신의 한스러운 이야기를 풀어내던 전시모는 이제야 제 안부도 궁금했는지 제 차림을 훑기 시작하더군요. 평소에 전 제가 만든 옷을 주로 입고 다녔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힘쓰고 있던 상품은 트레이닝복 바지였는데 그날 그 바지를 입고 있었죠. 그리고 상의는 아마 후드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차려입은 차림이 아닌 편한 차림이었으니 시모 눈엔 자신과 비슷한 처지로 보였나 봐요. 뭐 너도 꼴을 보아하니 알만하구나. 집 한 채 뜯어가더니 그걸로 사업이라도 하다가 말아먹었니? 폭삭 망했니? 아무리 그래도 젊은 애가 좀 꾸미고 다니지 운동복 차림이 뭐니? 망했냐며 물어보는 전시모의 미소가 얼마나 역겹고 더럽던지. 자신의 꼴이 그러하니 저도 망해야만 한다는 그 심보가 참 알만하더군요. 오던 복도 도망가게 하는 그 섬뜩하고도 비열한 미소를 보며 전 대답할 가치를 잃었어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자 제 어깨를 두드리며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는데 전 빠르게 손을 피해버렸어요. 그런 저의 행동에도 민망하지도 않은지 전시모는 갈 곳 잃은 자기 손을 거두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위로랍시고 하는 말이 전혀 와닿지는 않더군요. 망하면 또 어떠니? 나이도 젊은데. 그러지 말고 다시 우리 애랑 잘해보는 건 어떠니? 둘이 힘 합쳐서 장사라도 하면 좋을 텐데 아예 다 말아먹은 건 아니지? 어디 학교 앞에 가게라도 얻어서 떡볶이집이라도 하면 너하고 우리 식구 밥은 먹고 살진 않겠니? 잘 생각해보렴. 그나저나 넌 여기 무슨 일이니? 이 아침부터. 전 다시 우리 애랑 잘해보는 건 어떠니 해서부터 전시모의 뻔뻔함에 잠시 정신줄이 나가버렸고 그저 멍하니 전시모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자 돌아가는 상황을 대충 알아챈 중개사분이 나서주시더라고요. 아유, 여기 엘리베이터는 왜 이렇게 느려? 그렇죠, 사장님? 아, 네? 아, 네. 좀 그렇네요. 느리기도 느린데 로열층까지 올라가느라 더 그렇네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나저나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그 나이에 어떻게 이런 집을 다 사신대요? 대출 하나 없이 사신다고 하셨죠?
정말 대단하시다. 일전에 언뜻 통화하는 거 들으니까 공장도 크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라 정말 대단하네요. 거기에다 효녀라니 이 집 엄마 사준다고 했었죠? 굳이 제 사정을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중개사분을 보니 어떤 의도인지 알 것 같아 감사한 마음으로 장단을 좀 맞추기로 했어요. 네, 저 키우느라 고생만 하셔서 노후에 좋은 곳에서 사셨으면 해서요. 운 좋게 사업이 잘 돼서 지금은 돈 걱정 없이 집도 보러 다닐 수 있게 됐네요. 몇 년 전만 해도 전 남편 생활비 카드 쓰면서 1,800원짜리 커피 사 먹는 것도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그러고 보면 사람 인생이란 거 참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1,800원 쓰는 것도 눈치를 줬다고요? 어휴, 뭐 그런 놈이 다 있어요? 이혼 잘하셨네. 그런 놈이랑은 더 살아봤자 뻔하다고요. 마누라한테 아낀 돈으로 나가서 엄한 여자 배나 불려주다가 뒤통수 제대로 맞고 페인되는 거 안 봐도 뻔한 결과라고요. 조강 지쳐버리고 잘 되는 놈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여튼 사장님 엄마 부럽네, 부러워. 우리 딸은 뭐 하나 몰라. 중개사분이 얼마나 센스가 넘치시는지 전시모 속을 확확 뒤집는 말만 골라서 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시모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다 못해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는 경쾌한 효과음을 내며 문이 열렸고 저와 중개사분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할 때였어요. 얼굴을 붉히고 서 있던 시모는 이대로 저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의 옷을 꽉 붙잡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예, 내 말 좀 들어보고 가라. 왜 이러세요? 이거 좀 놔요. 예, 나 좀 살려다오. 나 이렇게 더는 못 살겠어. 그러니 네가 날 좀 살려다오. 제가 왜요?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가족이었잖니. 다시 우리 아들이랑 합쳐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마. 나도 그 정도 양심은 있고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 사람이다 이거야. 대신 이혼할 때 뜯어갔던 그 아파트 값은 다시 내놓으렴. 너 들어보니 돈도 많이 번 것 같고 이 정도 아파트 대출도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이면 그 정도 돈은 껌값 아니니? 그러니까 그 돈은 다시 뱉어내란 말이야. 네가 그 돈만 다시 돌려주면 내가 2번 다시 네 눈앞에 띄지 않으마. 너도 나 이렇게 사는 꼴 봤으니 마음이 편치 않을 거 아니냐. 너 착한 애잖니.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그런 애잖니. 지금 나만큼 불쌍한 노인네가 또 어디 있겠어? 하나뿐인 남편은 쓰러져서 병원 신세 나지고 하나뿐인 아들은 술만 먹는 폐인이 되어버리고 나 불쌍하지 않니? 그러니 그 돈 다시 토해내란 말이야. 참 뻔뻔하시네요. 가족? 절 단 한 번이라도 가족으로 생각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제 기억엔 단 한순간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라니요. 그리고 지금 그쪽 모습 하나도 안 불쌍해요. 너무 잘 어울리셔서 깜짝 놀랐는걸요? 그러니 천직이다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세요. 전 제 돈 드릴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 돈이 왜 네 거야? 엄연히 우리 아들 돈으로 산 아파트였는데. 네가 우리 아들한테 협박해서 뺏어간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내놔, 내놓으라고. 내가 너 그 돈 줄 때까지 괴롭힐 거야. 내가 그 돈 꼭 받아내고야 말 거라고. 아니다. 아가, 내가 미쳤었나 봐. 방금 전에 내가 한 말은 있거라. 아가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 돈 다 주는 게 싫으면 그 반만 줘도 된단다. 아니, 그 반에 반이라도 괜찮아. 심지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전시물을 보고 있는데 이대로 있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싶더군요. 전 전시모의 손을 획 뿌리치며 엘리베이터를 벗어났어요. 그리곤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말해주었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단돈 1원도 드릴 일은 없을 테니까요. 닫히는 문틈 사이로 전시모의 표정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잔뜩 일그러진 그 표정 정말 볼만하더군요. 엘리베이터 안 전시모는 절규하기 시작했고 제가 집을 다 둘러보고 나올 때까지 여전히 제가 있는 층에서 절규를 멈추지 않고 있더군요. 그 덕분에 중개사분과 전 계단으로 내려오게 되었지만 내려오는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 즐겼던 악연이 끝이 났어요. 다행스럽게도 찾아오시거나 마주치는 일은 없었어요. 전시모와의 만남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복수의 마침표가 되어주었어요. 사연을 적다 보니 시간 참 빠르게도 흘러갔네요. 26살에 시작한 사연이 지금은 어느덧 40대가 되었으니까요. 요즘 전 여전히 일과 사랑에 빠져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제대로 연애도 해본 적이 없네요. 뭐 연애 비슷한 건 했는데 영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아파트에서 잠깐 사시다 주택으로 이사하셨어요. 아파트보단 주택이 편하시다고 하셔서요. 당연히 중개는 센스 넘치시는 그 중개사분을 통해 했어요. 아무튼 전 지금 단독주택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올여름엔 엄마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데 저희 둘 다 해외는 처음이라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벌써부터 짐을 챙기고 있어요.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벌써 짐을 3번이나 풀었다 쌌다 한 거 있죠? 그런 저를 보시던 엄마는 설레발 친다며 나무라셨지만 사실 저보다 엄마가 더 기대하고 계세요. 몰래 영어 공부하시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이혼을 하고 난 뒤 제 모든 순간순간이 다 꿈만 같네요. 2,000원도 안 되던 커피 사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던 그때 비하면 지금은 여느 제발 부럽지 않네요. 이혼 타이틀을 붙게 됐지만 지금이 1000배 만배는 행복해요. 이로써 저의 인생 역전 이혼 스토리가 끝이 났네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